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요즘 여러 영상들,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서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지표가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괜히 찜찜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은 글로벌한 경제 지표이므로 더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를 참고함으로써 자기 실현적 예언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플하게 그 글로벌 유동성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짚어보고요. 1차 고점에 목표가를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개자! 네,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차트입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페드의 자산,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 계좌인 TGA부터 영래포 계좌,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의 자산들, 그리고 M2 통화량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든 지표가 바로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23년 말에서 24년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글로벌 유동성을 77일 후행한 선이고요. 캔들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보시면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24년 말에서 25년 들어와서 바로 이 위아래 이격들이 좀 발생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따라서 일각에서는 77일 후행이 아니라 107일 후행이 더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77일 후행이 훨씬 더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실제로 107일 후행을 해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하지만 육안으로도 77일 후행했던 차트와 비교를 하면 약간의 시간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비트코인 말고도 우리가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글로벌 유동성을 107일 후행한 차트와 이더리움 캔들을 비교해보는 차트입니다. 이런 고점 간의 간격 그리고 시간차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77일 후행으로 바꾼 차트입니다. 이 고점 간의 시간차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특히 최근 구간을 확대를 해보면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아시다시피 그리 좋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이므로 비트코인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최근 미국의 연준에서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를 했죠. 월 250억 달러씩 상환하던 국채 상환 속도를 월 50억 달러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은 4월 1일부터입니다. 자, 지난해 5월에 미 국채 월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를 한 뒤에 이번에 또 감소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연준의 자산 감소 속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말인즉슨 시중의 현금을 점점 덜 빨아들인다는 소리죠. 자, 보시는 그래프처럼 빨간색 선인 연준의 자산 감소 속도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현재는 그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자산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파란 선인 지급준비금을 보시면 이게 시중 유동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은 2025년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 양적 긴축 속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바로 이 지급준비금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4월 1일부터 상승하는 이 글로벌 유동성의 77일 후행 차트가 저는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셨듯이 그럼 왜 요즘 비트코인과 이 글로벌 유동성 차트 간의 이격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지위가 더 올라가서 오히려 유동성이 빠졌을 때 자금의 이탈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상품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도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최근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흐름에 따라서 강하게 등락이 반복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산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동성이 앞으로 증가할 때 비트코인이 조금 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또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비트코인은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의 시총과 비교를 해봐도 현재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대형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몰려야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전만큼 1년에 몇백 %씩 상승하는 그런 자산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대략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5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언제쯤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글로벌 유동성 그래프상 유동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이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글로벌 유동성 선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이격은 대략 일본 기준으로 39.4% 정도가 납니다. 만약 4월과 5월 들어서 이 이격이 최소한 유지가 되면서 쭉 올라서 6월 3일 날 피크를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유동성 선의 피크인 107.6K 부근으로부터 위로 약 23%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해보면 132.3K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가격이 87.3K 정도니까 앞으로 약 51.5%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몇 함수 차트를 근거해서도 살펴보면 유동성 관점으로 단기적인 고점이었던 6월 3일을 기준으로 116.6K 정도가 나옵니다. 기준선 가격이죠. 다만 몇 함수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사이클상 1차 고점과 2차 고점, 즉 사이클의 고점이 모두 이 초록색 기준선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왔으므로 이번 1차 고점의 예상 시기인 6월 3일에도 최소한 아까 기준선이었던 116.6K 정도는 넘어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태동한 이후로 상당히 신뢰 높은 차트로 여러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4차 반감기 전후를 보시면 24년 3월에 피크를 찍었을 때 노란색 영역을 잠깐 터치하고 빠졌죠. 그리고 최근 24년 12월 그리고 1월에 고점을 찍을 때도 노란색 영역을 터치하고 현재는 연두색 영역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반감기 패턴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이클의 최고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차트상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대략 3, 4번째 주황색 영역 언저리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3일의 단기 고점은 최소한 이미 앞서서 2번을 터치한 노란색 영역은 넘어서서 노란색 영역과 4번째 주황색 영역 그 어디인가에서 형성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두 영역의 경계선이 128.8K 정도이고요. 주황색 영역의 상단이 164.6K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는 유동성 차트와 비트코인 캔들 간의 현재 이격만큼 6월 3일 고점에서도 비슷한 이격이 형성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예상 목표가는 132.3K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멱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6월 3일의 기준선 가격이 116.6K 정도였는데 기존의 사이클 패턴상 1차 고점과 사이클 최고점은 모두 해당 기준선 위에서 마감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116.6K 이상에서 1차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인보우 차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봤죠. 6월 3일에 노란색 영역과 네 번째 주황색 영역의 경계선이 128.8K 정도였고요. 주황색 영역의 상단선이 164.6K 정도 됐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3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 가격 레인지는 최소 116.6K에서 최대 164.6K 정도인데요. 저는 그 중간값인 140.6K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글로벌 유동성 77일 후행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주까지가 좋은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3월 들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3월 말까지 추가 매수를 완료한 뒤에 5월에서 6월 초까지 관망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전략이나 투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저의 방법을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